물론 불나방은 우승한 전력이 있는 팀입니다. 불나방이요. 파일럿을 포함해서 초대 챔피언이 불나방이었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불나비의 전신인 불나방이 우승한 전력이 있으니까 불나비는 무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에는 아직 그때 우승 당시의 멤버가 한 분 계시죠. 바로 혜경이 누나가 있는데, 그래서 양 팀을 통틀어서 그 우승 경험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혜경이 누나가 되겠네요. 하지만 지금의 불나비 선수들은 아마 불나비라는 이름으로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만큼 또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이번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척장신, 파일럿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근본팀이라고 하죠. 골대녀의 근본팀, 이 네 팀 중에 지금 유일하게 우승 경험이 없는 그 두 팀이 개벤저스와 구척장신입니다. 골대녀의 완전 초창기 때, 그때를 대비해보면은 그때는 개벤저스도 꽤 강한 팀으로 분류가 되는 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벤저스의 전력이 쭉쭉 빠지면서 아나콘다와 같이 리그에서 가장 약한 팀으로 손꼽히는 그런 팀으로 조금 처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구척장신은 아니에요. 비록 챌린지 리그에 한번 떨어진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척장신은 언제나 우승권의 후보였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구척장신의 이 우승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참 의아해요. 이 무관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이 구척장신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보다도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큰 팀이 구척장신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불나비보다도 더 강한 느낌으로 총력전을 펼칠 팀은 구척장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좀 더 한 걸음 그 종착역에 가까워지겠죠. 수리공. 우선 구척장신이 저는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골대녀 초창기부터 우승 타이틀이 없다라는 것 또한 그렇지만 그냥 이번 G리그만 놓고 본다면,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구척장신이 이번 G리그 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잘했습니다. 그 죽음의 조라고 일컫는 비조에서 당당하게 2위의 성적으로 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 팀이니까 잘한 거예요. 그것도 매우 잘한 성적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척장신의 팀한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인상이 그렇게까지 막강하다라는 느낌은 부족하거든요. 비조에 지금 뛰었던 그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한 번도 구척장신의 경기력에 만족했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 보니 당당하게 조 2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를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최종 성적을 떠나서 어떤 한 경기에서 주는 강한 인상, 와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이 팀이 정말 잘했다, 이런 임팩트를 남겨줬던 그런 경기들을 돌이켜보면은 각 팀마다 한 경기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치렀던 그 월클과의 경기, 그리고 그 다음에 스밍파의 경기, 이 두 경기는 너무나 임팩트가 남아있어서 와 원더우먼 너무 잘한다,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또 이 느낌을 받아서 발라드림도 이런 강력한 원더우먼을 상대로 발라드림이 원더를 잡았을 때 그 경기만 놓고 보면은 발라에 대한 임팩트가 또 매우 크죠. 또 그런 발라를 잡아버린 스밍파의 첫 번째 경기, 월클 역시도 스밍파 경기부터 해서 그 원더를 잡아냈던 발라를 잡는 그 마지막 경기까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구나에 대한 인상을 분명히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면 비조의 이 남은 네 팀들의 그 인상적인 경기들이 한 경기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청 역시도 뭐 월클을 잡았을 때의 경기라든지 스밍파를 잡았을 때의 경기 매우 잘했죠. 근데 이런 느낌이 들기에는 좀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스포츠는 결과로 평가받는 분야예요. 경기의 내용이 좀 부족했던 간에 결과적으로 이기고 있고, 그 이김으로써 최종 성적을 어떻게 내느냐, 이것이 이 팀이 올해 이뤄낸 성과겠죠. 그런 측면에서 구척은 지금 뭐 까일만한 부분이 없는 팀이긴 합니다. 블라비와의 경기에서 만약에 구척이 잡고 4강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구척은 명실상부 강팀이 맞습니다. 언제나 4강에는 들어가는 팀이라는 부분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그런 구척에 기대했던 어떤 막강한 포스를 느끼지 못한 부분은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허경희 선수의 골키퍼 활용 부분,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원래 갖고 있었던 필드 위의 적토마, 허경희 선수의 공격력 부분이 빠짐으로써 뭔가 그렇게 막강하게 경기들을 잡아내는 압도적인 포스가 빠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더 장점이 큰지에 대한 저울질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날 때까지 아마 쭉 봐서 만약에 허경희 선수의 이 골키퍼 기용
내용으로 우승까지 거머쥐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성공한 전술이 되는 겁니다. 신의 한 수의 카드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경기를 더 지켜봐야 돼. 그래서 저 스스로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척장신이 뭔가 막강한 포스로 압도하는 경기들은 없었지만 경기력으로 만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경기 결과로 만족시켜주는 이런 결과들을 계속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허경희 선수가 지금 골키퍼를 보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한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수리검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화력을 어느 정도 양보하는 대신에 우리가 지지 않는 경기들을 만들어낸다. 허경희 선수의 골키퍼 부분은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한동안 계속 허경희 선수를 필드로 빼야 된다. 그게 구척한테 더 유리해 보인다. 다분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을 했던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시너지에 대한 게 너무 아쉽거든요. 뭐냐면 이현희 선수예요. 예선 4경기를 통틀어서 득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현희 선수 쪽으로 나오는 골의 가뭄이 허경희 선수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허경희 선수가 필드에서 공존해줬을 때 그랬을 때 이현희 선수 쪽으로도 꽤나 많은 찬스들이 열리거든요. 분명히 그 두 선수 사이에 공격적 시너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척이 갖고 있는 막강한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 부분의 공격력이 빠진 만큼 후방에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더 높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겠죠.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 중추적인 역할에 모두 허경희 선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답은 아직까지 내리지를 못하겠지만 아마 이 블라비아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정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번 경기 역시도 허경희 선수가 선발 골키퍼로 출전을 했고 큰 포지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분히 더 수비에 치중된 전술을 끌고 나왔죠. 차서린 선수로부터 이제 강보람 선수를 마킹하는 포메이션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스밍파와의 경기에서 톡톡히 효과를 봤습니다. 보면은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왜 격투기에서도 체급은 무시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라이트급 선수가 뭐 난다 긴다 해도 헤비급 선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심으뜸 선수조차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 차서린 선수의 수비력. 그래서 성공개 영상을 살짝 보면은 그 부분에서의 어떤 효과적인 장면들이 몇 차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색다른 재미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요. 지금 시도하지 않는 그 공격 축구를 계속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들 그 부분이 맞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구척의 축구를 조금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의 이번 경기의 재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블라비에서는 이 강보람 선수가 해줘야 돼요. 플레이 메이커이자 골게터입니다. 지금 블라비는 다른 해법이 또 보이지가 않아요. 후방에 있는 이승현 선수 쪽으로 뭐 공격 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전방에 홀로 그럼 외롭게 있는 한초임 선수가 솔플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쉬워 보이지가 않죠. 지금 둘 사이의 대결에서 다소 구척이 조금 유리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비로 상당 부분 치중되어 있는 전술이라고는 하지만 구척이 원래 갖고 있는 이 공격 옵션들 최전방의 이현희 선수 언제라도 뭐 솔플로 자기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고 후방 쪽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바주카포 바로 킥진경 선수가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언제나 코너킥이나 킥인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옵션이 되는 헤라우치의 헤딩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변수가 없는 공격 옵션이에요. 그래서 수비 축구를 하고 있는 구척에서 오히려 더 골이 날 확률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강보람 선수가 이 구척의 차서린 선수를 뚫어내고 이혜정 선수의 커버링을 뚫은 다음에 최종 병기인 그 수문장 허경희까지 뚫어내고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 경기의 키 플레이어는 저는 한초임 선수가 돼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6강전의 이 매치업에서 한초임 선수가 뭔가 큰 건을 하나 해준다면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골대녀의 가장 인기 캐릭터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한번 그 초이마르다운 모습을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